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회의적인 정서가 가득한 지금 이민자들은 미국 전통인 낙관주의를 보여준다고 LA타임스가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획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명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오일머니를 돌려주고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공화당은 테러 국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풀려난 미국인에게는 극도의 고뇌와 고통이 끝난 것이라면서 도움을 준 한국 등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노조원 파업 나흘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노조는 4년 동안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는 20% 인상이 최대 양보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하는 노조원들은 4년 동안 회사 간부의 연봉은 65%가 인상됐다고 비난했고 회사는 근로자 일부를 해고했습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수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뉴욕에서 주말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와 같은 극좌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일 시추 정책조차 비난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의 오일 가스 회사를 고소하자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주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것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법안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교회가 완전히 인공지능이 주도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뉴스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강혜신과 뉴스를 들으시는 많은 특히 이제 요즘은 한국이나 세계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미국 내에서 뉴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괴리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괴리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갭이 없다면은 너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여러 개의 기획 기사와 결국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말 여러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민자들은 그래도 이민 잘 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더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카타르, 도하 이런 그 공항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 길고 작게 미국인으로서 이란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도하 공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허그하고 미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하는 이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민자 관련 뉴스가 훨씬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뉴스보다는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돌아오는 이건 정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하면 한국 내지는 북한이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국이 대단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오시면서 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정서적인 교감이 없다 하는 것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나는 그만큼 정을 붙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수는 있는 그런 그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이 이슈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이 이제 이란에 줘야 될 오일머니를 60억 달러를 동결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그 동결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동결을 해제하고 5명의 미국인이 풀려나서 뭐 일부는 감옥에서 집으로 가택 연금 상태 조금 겪었고 카타르도 중재를 했기 때문에 카타르를 도하 그 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계 미국인인 자연보호 운동가도 있고요. 모라스 타바스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란 사람들도 원하면은 이란으로 보내주는 서로 교환하는 거죠. 수감자들을 몇 개월에 걸친 아주 그 정교하고 섬세한 외교 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 5명이 이란에 뭐 몇 년씩이나 억류됐다가 결국은 한국 정부와 이란 정부가 어떠한 것을 협상해서 풀려나게 됐다 하면 훨씬 미국인 수감돼서 풀려나는 사람에 비해서 가깝게 뉴스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갭.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이제 미국적인 시각 쪽에 가 있을 테고요. 오늘 이제 이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2015년부터 거의 내내 이란에 수감돼 있던 51살의 시아막 나마지 씨. 이분이 2015년부터니까는요. 지금 2023년도입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 수감됐던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아주 짧은 단식을 하면서요. 단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짧은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무라드 타바즈라는 2018년도에 구금된 환경운동가, 또 2018년도에 이란을 방문하다가 체포된 분, 공개적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분, 이렇게 5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하 비행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허구하는 장면, 미국은 지금 새벽부터 계속 이 뉴스만 뭐 almost 모든 채널을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석방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치 인질범에게 몸값 주고 풀려나게 했다. 그 인질범은 아주 사악한 테러 국가다. 이게 주로 이제 공화당의 주장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이 최고 우선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누군가 5명, 이란도 5명 신원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미국이 이란과 관계가 나쁘고 할 때, 이란을 제재할 때 그 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5사람은 미국인 5명은 전부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이란으로 돌아가기를 전부 원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죠. 뭐 카타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한국은 이란 돈 동결하던 것을 풀어줬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한국, 뭐 스위스, 카타르, 오만도 있네요. 이런 나라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3자다가 이렇게 개입이 됐느냐 하면 당연히 이란과 미국이 적국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니까 이렇게 개입을 하고, 요즘은 중재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서 중동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유엔에서 뭐 이란 대통령도 연설을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공화당에서는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이 내용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전에 이란의 인질범으로 잡혀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에 돈을 주면서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건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국가와 아주 불편한 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의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입니다. 이분은 바이든이 너무 순진하다, 나이브하다. 이거 과거에 실수로 돌아갔지. 오바마 때도 풀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오바마 때만 풀어준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2번이나 미국 인질을 이란에 억류돼 있는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건 역대 정권이 다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서로 정권이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예비선거 후보인 론 디센티스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을 잡으면, 인질로 잡으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이런 그 신호를 보냈다. 이게 북한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항상 미국인을 두고 북한과 거래를 할 때 미국이 조금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 디센티스도 대가를 치를 거다.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다시 강조를 하죠. 저도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도 당연히 동결을 했고요. 동결했었던 돈 중에 일부를 또 뭐 상당 부분을 오바마 때 풀어줬고 이란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란 돈을 갖고 있다가 풀어줬고 대신에 미국인을 돌려오게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입니다. 이건 트럼프 시대입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을 한 이란 그 자금 한국에도 주지 말라고 하고 동맹국들에게도 막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힘이 강하니까. 그러면 동맹국들은 또 거기에 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순응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순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동결을 했었던 60억 달러를 바이든 시대에 풀어주게 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게 돈을 그렇게 깡패 국가에게 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아무튼 동결했던 것이 이제는 카타르 계좌로 이체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거 이란 돈이다. 그냥 돈을 몸값으로 준 게 아니라 이란 돈을 이란이 못 쓰게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인도주의적인 필요에 따라서 식품이나 농산물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게 카타르가 감시를 할 거다. 이렇게 국무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을 포함한 비판가들은 그걸 어떻게 감시를 하는데 미국이 감시하는 게 아니고 카타르라며 그거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자 이제 오늘 다시 좀 전에도 국무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카타르에 보관된 자금이 언제든지 또 이제 뭔가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 금방 한꺼번에 다 뭐 60억 달러를 다 쓰라고 오늘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공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게 지난주에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3개국이 이란이 민간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정황을 잡아냈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튼 1981년도 이란이 이제 미국 경제 제재 뭐 이런 거 서로 있으면서 78년도에 호메이니 옹의 등장 등등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너무 나빴다가 조금 리셋 버튼을 눌렀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계에서 항상 이란은 틈만 있으면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81년도가 이제 가장 컸었던 거잖아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 52명. 이로 인해서 시작 자체는 레이건 때 됐지만 지미 카러 시대에 풀어주면서도 지미 카러 엄청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거 해결 잘못했다고 욕먹었는데 시작은 레이건 시대에 됐는데요. 그렇게 된 거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이 돈 자체는 트럼프 시대에 억류됐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시대에 돈을 동결을 풀어주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건데 그때의 81년도에 52명 인질을 석방하고 나서 5명 이렇게 수감자를 교환하는 것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2016년도에 오바마 시대에 그런 그 미국인 4명 석방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인 4명을 데려오는 대신에 이런 때 미국이 손해본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이란 사람들 7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때도 공화당의 비난이 굉장했었던 거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무부 장관도 설명을 하느라고 이란인 7명이지만 무슨 이 범죄 혐의 이런 것을 보면은 형평성에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2019년도에 이란에 3년 동안 억류돼 있던 프린스턴 대학원생 왕 슈에위에 석방하기 위해서 이란 과학자를 석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2020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란이 2년 동안 억류했던 미국 그 해군 그 참전용사 마이클 파이트를 석방하기 위해서 역시 미국은 거의 이제 제재 혐의로 이란 사람을 억류하니까 기소하니까 그렇게 기소된 그 이란계 미국인도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외교적인 돌파구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유럽의 3개국이 지적을 한 것처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경로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겠죠. 확실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건 양쪽에 다 승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에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국민을 5명이나 데리고 왔어. 비난은 있지만 이란은 어쩌면 국민보다도 5명 다 안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60억 달러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그 성명에서 그 풀려난 미국인들에게는 고뇌, 불확실성, 고통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을 의식을 해서 테란에서 2007년도에 CIA 요원이 임무 도중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밥 레빈슨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좀 클리어한 그림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미국은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베네수엘라, 시리아 전부 미국이 시리아도 북한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부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미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선거와 맞물려서 바이든 못했다, 바이든 잘했다라고 공방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5분과 그 5분의 가족들에게는 악몽이 끝난 것은 맞죠? 그 감금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그리고 뭐 알지 못하고 또 잃어버린 날들은 어떻고 삶의 리듬에는 다른 나라의 이란 같은 국가에 억류돼 있다는 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함 같은 것을 주는 거잖아요. 적어도 5명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오늘도 이 순간에 내가 이 맛있는 것을 먹어도 되는가?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것만은 분명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가장 총괄적인 기사를 읽는데도 제가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 방송용으로도 그렇고 신문에서 보도된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기사 분량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그 기사 분량에서 취재원들이 여기에 한국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길어서 제가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오늘의 미국 시간을 다 써야지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점만 추렸습니다. 이민자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민 온 곳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은데 내 인생은 망가졌어.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자녀에게는 고통이죠. 잠시 뒤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라디오 서울 방송의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퀴즈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의 미국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는 퀴즈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때 이민자들은 미국의 특징인 낙관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하고 그 결과를 뒷받침만한 많은 멕시코에서 이민 오신 분들, 홍콩에서 이민 오신 분 등등 과테말라 이렇게 전부 이제 취재를 해서 했는데 하나 서운한 것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일 앞에는 자매입니다. 2가지 아메리칸 드림, 2가지의 다른 결과 이게 이제 첫 문장인데 마리아, 또 마리아 언니와 동생인데 거의 30년 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다
이민 올 때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큰 꿈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하루에 한 $5 이상만 벌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면 좋겠고 일자리가 있기만 해도 좋겠다. 멕시코 시리 그 외곽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날마다 삶 자체가 투쟁이었다는 거죠. 뭐 먹는 것, 교육받는 것,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이제 30년 전에 자매가 왔는데 동생은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몇 개월 지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워낙에 또 카톨릭 국가고 많이 나니까 10번째 아이, 동생을 돌봐야지 된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여기에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지대에서 살았는데 언니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 기쁘다. 내 동생도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생이 멕시코 가서 가정을 꾸리느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처음에는 이제 내니 뭐 청소부 아주 티피컬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회사에서 뭐 서류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남편은 세차장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조경 등등을 하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 엄마 아빠 뭐 교육 수준보다 훨씬 좋아졌죠. 티피컬한 뭐 이런 이민자의 가정입니다. 아직도 월급은 적습니다. 그래서 5 식구가 아주사에 있는 원베드룸짜리 모빌홈에 뭐 모빌홈도 두 종류잖아요. 은퇴해서 그냥 편안하게 1층에서 살겠다 하고 뭐 한 달에 그 땅값을 뭐 $1,500, $2,000 내는 그런 모빌홈이 있는가 하면 이분들이 사시는 모빌홈은 돈이 정말 없어서 아주 절약하기 위해서 사는 모빌홈인 거죠. 아주사에 있는 원베드룸 모빌홈에서 5명이 생활을 해야지 되지만 그래도 고향 멕시코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모빌홈에서 살면서 멕시코에 있는 대가족이잖아요. 자녀가 뭐 10명이나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 대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30년 전에 북쪽으로 왔잖아요. 멕시코에서. 그런 이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했다. 다시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자들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차별도 많이 받죠. 차별 안 받는다는 사람 얘기 거의 없습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본인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이 많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뭐 비영리 기구 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10개의 언어로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 방법도 아주 엄격하게 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이에요. 성인 6명 가운데 아무튼 뭐 뭔가 격차도 그동안에 뭐 이상하다 여론조사가 왜 이래 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없애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좀 전에 그 멕시코의 언니 자매 가운데서 언니가 답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 일자리, 자녀의 교육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왔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답변을 한 10명 가운데 8명이 미국으로 와서 재정 상황이 더 좋아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8명은 미국으로 와서 교육의 기회가 더 좋아졌다. 10명 중 8명 똑같이 10명 가운데 8명 80%입니다. 다시 이민 오기 전과 생각을 한다면 나는 또 이민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가운데 10명 가운데 7분이 아예 나보다 우리 자녀가 훨씬 경제력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낙관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굉장히 회의론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뭘 얘기하냐면 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가 왜 뭔가가 차이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동안은 백인
백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민자들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백인들에 의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주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관적인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카이저 그 재단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배제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민 오신 분들이 이민 온 것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은요, 백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여기에 예외를 하나를 둡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트럼프 시대에는 백인들이 그 회의적인 시각이 좀 줄어들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여성 혐오주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말로 노골적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그동안에 백인들이 말이야 뭐 엘리트 정치인들은 인간은 뭐 피부색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에 굉장히 필요하고 미국의 일꾼이었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저 이민자들이 내 거 다 가져가고 말이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백인들이 조금 기분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는 백인들이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바탕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민자에 관한 것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여론조사와는 틀리다 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은 합니다. 어떤 지적들이 나오냐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예요. 그 가운데서 47% 거의 반입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반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뭔가 말로서나 뭐로서나 뭐 위협을 받는다던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그 immigrant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시간 자체를 이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페이드 안 하고 일을 하게 한다던가 기회, 승진의 기회, 봉급 인상의 기회 같은 것이 적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47%가 그런 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민자 10명 가운데 4명은 식당, 또 경찰과의 접촉, 집을 살 때, 집을 렌트할 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나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칸 아메리칸 뿐만이 아니라 이주를 해온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55%로. 일반적인 이민자들은 40%인데 그리고 3분의 1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돌아가. 네 나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그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자메이카 출신의 사이카 페넬 씨가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텍사스주 킬린에 살고 있는데 뭐 대부분 많은 백인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그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떠한 차별을 받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불공평한 대우를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 부동산 중개인이고 엔지니어이기도 한 어떤 그 카바조스라는 분이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가게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려고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카운터에 옮겨놨더니 그 계산대에 올려놨더니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 이걸 다 낼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백인이었다면 이 그 캐셔가 나에게 너 이 돈, 요 물건 다 물건값 지불할 돈이 있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눈을 뜨고 나의 구매력을, 내 경제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하고는 그냥 두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수없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예를 쭉 들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코리안 아메리칸에 관한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인지 이 기사를 4명의 기자들이 작성을 했거든요. 코리안 아메리칸 정박 기자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코리안 아메리칸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홍콩에서 이주해온 왕이든가요? 그런 라스트 네임의
분을 인터뷰를 해서 역시 그 동양인이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도 결국은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민 온 것이 잘 됐다, 잘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차별은 여전히 미국에서 존재한다. 그런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고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칼럼으로도 뭐로도 많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에 필요하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지금 뭐 말로써 말 공격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특히 새로 나오는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난을 하는데, 플로리다 주에서 임신 6주일 이후면은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법으로 됐다. 그리고 고로 주지사가 실수한 거다. 임신 6주일 이후에 뭐 낙태를 금지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이제 예비선거 라이벌을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신의 안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영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재고 있는 거예요. 15주일쯤이라고 할까? 그냥 끝까지 선거 치를 때까지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가는 게 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더 좋은 건가? 이런 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는 게, 지금도 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9월 30일까지 그 예산안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지 됩니다. 연방정부.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의 그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한 많은 강성들이 문 닫으라고 지금 뒤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먼저냐,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해서 이 많은 공화당의 강성들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하려면 탄핵의 기본 요소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중도층들은 말을 못 합니다. 공격을 받아서 정치인이라는 잡을 빼앗길까 봐. 이게 바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거죠. 텍사스주에서 하원에서는 뭐 공화당이 60명 정도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너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다. 개발업자와 돈 거래, 뭐 내연의 여자와의 그 돈을 뭐 그 개발업자로부터 주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20개 혐의였었죠. 그랬는데 하원에서는 오죽하면 공화당이 60명이나 거기에 찬성을 해서 뭐 찬성이 120 정도 돼 반대가 20 정도였거든요. 6대 1이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검찰총장은 5월 달부터 일 못하다가 일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밉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다고 가장 앞장서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도 보호해줬고 그가 재선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간 야, 나 이거 큰일 나겠어 해서 2명은 그래도 탄핵해야지 된다 했거든요. 그 2명 공화당 의원은 2026년까지는 선거를 다시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 회의감을 가질 것 같고요. 극우 공화당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팩스튼 검찰총장 이제 곧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나쁜 그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가 재선에 된다 할지라도 이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34%의 유권자만이 바이든이 완전히 임기 2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반대로 뭐 34% 빼기 몇 %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당선이 돼도 끝까지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사임하시라 하는 것은 점점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도 미국의 정말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자동차 그 노조 파업 나흘째인데요. 이 자동차 노조 파업도 팬데믹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를 보도를 해드릴 텐데,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공급망이 엄청 나빠서 자동차 값은 뭐 저 뒤로 나앉아 있으라고 하고 자동차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전에는 어떻게 자동차를 생산했냐면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합니다. 경쟁도 있고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물건 주세요 하는데 물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생산해 놓고 엄청나게 나중에 세일을 하죠. 그런 방식이었는데 팬데믹 때는 그게 안 돼요. 필요한 것도 못 만드는 겁니다. 공급망이 딱 그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작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팬데믹 이후에도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차도 뭐 새로운 자동차도 지금 새 자동차도 역시 2019년 팬데믹 있기 직전인 12월 달과 비교하면 23%가 올라갔거든요. 8월 달에 새로운 자동차 값도. 그래서 재고는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를 전보다 덜 만듭니다. 덜 만들어도 이유는 많습니다. 덜 만들면 직원은 덜 필요하다는 거고, 관리할 때 헤데익도 덜하다는 것이고, 이유는 많습니다. 이윤이 많아서 그 이윤을 CEO들에게 많이 배분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CEO의 연봉이 65%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4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늘어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주지 않느냐 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시대에 그 뭐 too big to fail 해서 재정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봉급 다 내려놓고 다시 안 올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CEO들은 올리지 않았는가. 지난 4년 동안 65%. 이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노조들의 주장은 그 격차를, 수입의 격차를 줄여라. 자동차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데 왜 이러느냐. 이게 이제 전미 자동차 협회가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동안 못했던 것 40% 올려라 라고 하니까 회사는 20%까지는 해보겠어. 그러다가도 그보다 더 하겠죠. 이젠 20%나 한다는 것도 역사적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이에 직원들은 안 올리고 CEO들은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20%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회사가 없으면 당신들 일자리 없습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포드가 600명에게 나오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파업하니까 일하실 거 없네요. 그리고 또 어디도 뭐 어딘가요? 제너럴 모터스인가요? 2,000명에게 해고될 수도 있겠네요. 저렇게 계속 파업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때는 이제 뭐 공장이 쉬면은 100%는 아니지만 그 100% 받는 사람도 있고, 오피스 잡 같은 경우 뭐 일을 안 해도 공장이 뭐 공급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경우는 조금은 주는데, 이번에는 파업했기 때문에 전혀 주지 않고 노조에서 1인당 $500씩을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우리 지금 경쟁해야지 된다. 세계와. 테슬라나 현대는 노조 없다. 미국에서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전기 자동차에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노조에서는 아니 그러면 CEO도 좀 적게 가져가시던가. 이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이든이 노동부 장관 대행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뭐 펜실베니아의 그 존 페러만 의원도 현장에 가서 지지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은 14년 전에 그렇게 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 CEO들은 봉급이 많아지고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뭐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적게 받은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메이크업 해줘야지 되는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노조 측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인건비는 뭐 4%에서 5%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그 노조협회 회장의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4%에서 5%,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부품도 있을 테고, 광고비도 있을 테고, 로비스트의 로비, 그리고 제일 많은 건 CEO의 연봉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이 아니네요. 어스틴 북부에 있는 바이올렛 크라운 시티 교회가 어제 완전히 100%
그 인공지능이 주도한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뵈니까 제가 나이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중년 이상의 목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전적으로 AI가 만든 주일 예배를 했는데 제이 쿠퍼 목사입니다. 이제 질문에도 응답하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 뭐 등등 모든 것 다 교회에서 보통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획부터 AI가 하고 챗GPT를 써서 15분 동안 이제 예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의 얘기가 아직도 인간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내가 추가 메시지로 또 뭔가를 써야 됐고 설교 내용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도 또 나의 노력이 들어갔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걸 했는가?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것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이걸 통합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교회 참석자도요. 어떤 분 인터뷰하시는데 더 히일의 보도입니다. 뭐 예배는 할 수 있었지만 뭔가 핵심이 부족했어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 감정. 그리고 나중에는 실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뭐 제시하고 하지만 같이 실천하는 건 아니니까 표현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 이제 그래서 이 목사의 경우는 그 AI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신성함 같은 거. 이걸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공감을 일으키고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거. 근데 사람이 터치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결론은 일단 내리셨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시던데요. 이분이 어떤 교수는 사만타 셔리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교수군요. 이것은 지금 시작이라 그렇지 어떤 형태로든지 환영하던 환영하지 않던 이런 적절하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슬픈데 슬픔과 관련된 성경 구절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너무 어려운 교차로에 있는데 여기에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주세요. 등등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10월 7일에 aiandmind.com 이제 USC에서 여기에 관한 모든 것들 그 워크숍 하는 것 여러분들 중간중간 광고 들으시면 아마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과 세계의 여러 가지를 탁 주도해가는 주인 것 맞습니다.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 아주 큰 에너지 회사를 고소를 했고 오늘은 주지사가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화석 연료의 위험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의 오일 가스 회사를 샌프란시스코 수프리어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엑소모빌, 쉘, 쉐브론 그리고 그 코노코 필리핀, BP 뭐 미국 회사 다른 나라 회사 다 포함됐네요. 50년 넘게 빅 오일 회사가 그들이 생산해내는 화석 연료가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뭐 요즘 보험회사들이 다 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대중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산불이라든가 유독성 연기, 폭염, 가뭄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수십억 달러를 써야지 되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용을 이 회사가 내게 해라. 이게 135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의 목표입니다. 기업들은 적어도 1960년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의 과학자들이 기후재앙이 대단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70년대부터는 그렇지 않다. 하고는 이제 그 가짜야, 뭐 혹스야.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벡 라마스와미가 하는 얘기잖아요. 기후변화는 혹스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허위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점점 피해가 커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 처리해야지 되는 비용을 이런 회사가 내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그 기업의 데이터 책임법이라고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 253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겠다.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공기 대기 자원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근데 큰 회사예요. 한 그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 되는 회사가
오염을 얼마나 배출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그 온실가스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배출량을 전부 공개해라. 5,3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주거든요. 캘리포니아주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극단적인 것 하면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또 어디에 다른데 그 떼놓지 못하죠. 이제 이번 주에 기후 변화 등등 UN 그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회의 앞에 어제 뭐 한 5만 명 이상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 뭐를 해라 하고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조차도 너무 약하다. 이것보다 훨씬 더 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 긴급하게 우리가 알려야지만이 사람들을 거리로 다 모이게 해서 알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